안정성, 확장성, 그리고 탈중앙화 세 가지 블록체인의 이상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기 힘들다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모두들 아실 텐데요. 암호화와 합의 알고리즘으로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블록체인이 아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구글, IBM, 신한은행, LG, 유비소프트 등 여러 메이저 회사들이 관리위원회로 활동하는 헤드라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발표 호재가 들려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해시그래프 기술 기반 프로젝트인 헤드라에 대한 설명과 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블록체인이 아니면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헤드라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호재로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럼 헤드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의 공동 창립자이자 CTO인 리몬 베어드가 2012년부터 고안해낸 해시그래프라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맨서 할몬과 함께 2015년 Shared World의 줄임말인 Shord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이 당시는 해시그래프의 가치와 장점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상당히 짙었죠. 2018년 1분기 Shored에서 헤데라로 거듭났으며 그해 3월 뉴욕에서 오프라인 1000명,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5만 명 규모로 오프라인 런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내부 공개형 헤드라 메인넷이 오픈되었고 헤드라의 토큰인 H바 500억 개 물량이 민팅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LG, 구글, IBM, 신한은행 등 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소집해 프로젝트의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행정관리 시스템이 조금 독특합니다. 헤드라 Governing Council 멤버라고 불리며 호주, 일본, 유럽, 인도, 미국, 그리고 남아공 등에서 18개의 사업 분야를 대표하는 블루칩 조직 기관들로 구성되어 관리위원회 멤버들의 임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임직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조직이 플랫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헤드라.com이 공식적으로 오픈한 후 약 1년 6개월 28일 만에 10억 개 거래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죠. 또한 같은 해 3분기에는 개발자와 스타트업 다른 기관들의 헤데라 기반 개발 및 적용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헤데라 파운데이션이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헤데라의 공동 창립자 리몬 베어드와 맨서 할몬을 포함한 개발 및 관리팀이 스워즈 랩으로 전환되어 헤데라 네트워크를 더욱 분산시켰는데요. 이 스워즈 랩은 헤데라의 미래 건설을 가속화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헤데라가 어떻게 블록체인이 아니면서도 토큰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의 메인 기술은 바로 해시그래프인데요. 이 해시그래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다른 형태의 분산 원장 플랫폼입니다.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인 Directed Acycling Graph, DAG에서 블록체인처럼 모든 노드들이 해당 블록을 동시에 차례로 검증할 필요 없이 이동기식 비잔틴 장애 허용, Asynchronous Byzantine Fault Tolerance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쉽게 말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결 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노드가 다른 불특정 노드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해시그래프의 방식을 그림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은 블록을 생성하고 자라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나무 같은 반면 해시그래프는 마치 넝쿨처럼 뻗어나갔다가 엮이며 합쳐지는 형태를 반복하지만 결국엔 하나의 나무처럼 형성되는 넝쿨 나무와도 같은데요. 블록체인의 경우 메인 가지를 유지하면서 방향성을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메인 가지 방향을 틀려면 최근 성공적으로 POS 전환에 성공한 이더리움처럼 포크를 해야 하죠. 하지만 해시그래프의 경우는 포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시그래프는 강력한 합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특정 채굴자가 거래 순서를 조작할 수 없고 거래 중단이나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거래 순서가 발생한 시점부터 수학적인 타임스탬프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 초마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또한 POW, 작업증명처럼 연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극소량의 전력만 사용해도 되며 일반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할 만큼 작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해시그래프가 다른 합의 알고리즘에 비해 공정성, 보안성, 속도,
증명 등에서 월등히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시 프로토콜과 가상투표라는 해시그래프 알고리즘의 특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시 프로토콜이란 말 그대로 삽시간에 퍼지는 소문과 같이 합의에 필요한 정보를 넝쿨처럼 다방면으로 퍼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문에 또 소문이 더해져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원리인데요. 이 소문이 전달되는 경로, 즉 모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초 단위로 전달하는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바로 해시그래프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해시그래프 데이터 구조에는 암호화 보안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가십 중 어떤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가상투표 프로토콜입니다. 노드들이 입력값으로 다른 노드들과 동등한 가상투표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투표가 없는 투표로 프로토콜 가십이 전파되는 동안 각자의 노드들이 투표를 해서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 선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추려진 정보들이 최종 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분류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투표 프로토콜을 거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통신 거래 없이 순서와 타임스탬프의 합의를 이루게 되고 각각의 이벤트는 이벤트 구축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을 합니다. 이런 해시그래프의 기술 작동 원리를 통해서 초당 25만 개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컨센셔스 타임 스탬핑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보여주면서 비동기식 비산틴 장애 허용으로 은행만큼 안전한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른 블록체인들과 마찬가지로 헤데라 또한 기축 통화인 Hbar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Hbar는 네트워크의 원동력이 되는 원료 역할과 네트워크를 보호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Hbar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헤데라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우선 네트워크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수신하면 그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합의된 순서대로 배치해서 타임스탬프를 부여합니다. 각 트랜잭션에 대해 제출된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노드, 헤데라 재무부 및 Hbar 스테이커 간에 분할된 수수료 네트워크에 지불하게 되죠. 또한 개발자는 각 HPI 호출에 대해 Hbar 암호화폐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 거리 처리 네트워크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Hbar 스테이킹은 헤데라의 네트워크 운영의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거래 수수료 중 일부로 스테이커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데라는 Hbar을 제3세대 퍼블릭 레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세대인 비트코인과 2세대인 이더리움과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초에 10,000건이 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균 수수료 또한 0.0001 US달러로 거의 들지 않는 편이죠. 또한 트랜잭션 컨퍼메이션 시간 또한 3에서 5초 정도로 아주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트랜잭션당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0.00017kW로 아주 낮은 소비량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bar의 총 물량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500개의 물량이 민팅되었고 현재 그중 약 232억 개의 물량이 시장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종합순위내 Hbar는 현재 40위이며 0.05 US달러로 하나로 약 82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3억 US달러로 하나로 약 1조 9억 원인데요. 2021년 9월 최고가 0.58 US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약 10배에서 11배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헤데라 팀이 해시그래프를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여 랩의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 유저, 즉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한다면 다음 불론 시장의 최고가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10배 이상의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세대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해시그래프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헤데라 프로젝트. 여러 대기업들이 선택한 블록체인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많이 기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헤데라도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차세대 블록체인, 해시그래프라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솔라나, 카르다노 등의 프로젝트에 비해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런칭 직후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며 오프라인 마케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프로젝트 초기에 기관 및 기업에 더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형태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헤데라 팀이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 대중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현재 코인 총 물량 중 40%만 시장에 공급된 상태라는 점인데요. 전체 총 500억 개 물량 중 24%는 생태계 개발에, 17.4%는 Purchase Agreement, 13.8%는 설립자 및 초기 이사들에게, 8%는 스워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4.4%는 직원과 서비스 제공사가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Hedera Pre-Minted Treasury인데요.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8년 프리민팅된 총 500억 개 물량의 Hbar 중에서 목적에 따라 할당 후 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지만 헤데라 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토큰인 것이죠. 프리민트 물량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나머지 할당량에 대한 2025년 4분기까지의 디스트리뷰션 플랜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중 탈중앙화에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전체 총 39개의 헤데라 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이더리움 홀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개발자, 노드 오퍼레이터, 프로토콜 개발자 등의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오를 통해 투표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이더리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앙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목표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헤데라의 경우 앞으로 더 많은 수의 관리위원회 모집 등으로 결정권이 한 기관이나 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더 분산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Hbar 가격 상승을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근본에 집중하면 헤데라 네트워크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치가 입증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헤데라 재단. 이런 언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데라 프로젝트의 근본인 해시그래프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빠르고 공정하며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가능한 네트워크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어렵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트릴레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헤데라 팀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말해주듯 합의 알고리즘이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합의 알고리즘의 다양한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과 결합하며 성장해 나가는 암호화폐의 미래도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과연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까요? 그럼 오늘 공유한 헤데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앞으로 크립토 누나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